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 암교육센터의 김나연 동양 전문 간호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 암 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메타버스 공간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인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주 만나 뵐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암 환자의 치료 후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암 치료 후 일을 해도 될까요? 라는 교육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히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에게 사회 복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교육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진행되는 이 교육을 통해서 암 치료 후 일을 해도 되는지, 일상생활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직장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 치료 후 일을 해도 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암 치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걱정이 되실 거예요. 그동안 미뤄졌던 일들을 해도 될까? 과연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 사실 몸과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을 거고, 암 진단과 치료 전과는 조금 다른 새로운 정상 상태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치료와 관련된 증상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새로운 정상 상태는 어떤 거고, 그 부분을 위해서 새로운 정상 상태에 잘 적응해서 직장에 잘 복귀하려면 또는 일상생활에 잘 복귀하려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지 생각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교육이 그 부분을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같은 경험을 한 환자분들의 얘기인데요. 치료는 끝났는데 여전히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1년 동안 매일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다니다가 어느 순간 모든 게 끝나니까 뭔가 할 일이 딱 멈춰버린 느낌이 들더라. 집에서는 아프다고 다들 배려해 주는데 당사자인 본인은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도통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될지 잘 모르겠다. 치료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실제로 암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는 의료진도 그렇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암이구나, 치료하면 되는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다가 오히려 치료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자신감도 떨어지고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잘 복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망설여지는데 오히려 환자분들, 가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와도 되지 않나라는 은근히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느껴지다 보니까 가족들한테 서운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고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직장에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직장 복귀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암 진단 전의 삶으로 내가 정상적인 어떤 상황을 잘 회복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새롭게 시작된 나의 삶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냥 막상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준비를 조금 잘 못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가족도 직장 동료도 왠지 나를 안쓰럽게 생각한다. 굳이 일을 해도 안 해도 되는데 왜 할까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는 좀 괜찮은데 그분들이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느낌도 들고, 그리고
암 진단 전보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괜히 위축되기도 하고, 그리고 암 치료 후에 기억력도 나빠지고 일 처리 능력도 떨어진 것 같아서 스스로 좀 속상한 부분도 들고, 그리고 마음이 약해졌는지 내 편은 아무도 없고 왠지 세상에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에 괜히 돌아왔나 하는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선배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럼 나는 과연 어떨까? 잘 할 수 있을까? 나도 이렇게 힘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실제로 환자분들은 암을 진단받은 후에 일을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재발이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음, 의구심 또는 어떤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을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재발이 잘 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하면서 일상생활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회복을 돕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무슨 일이든지 마찬가지로 무턱대고 이제 잘 되겠지 하고 준비 없이 복귀를 하면은 어떤 그 적응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잘 준비해서 복귀를 한다면 별로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다. 그리고 잘 복귀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직장 또는 일상생활로 인해서 복귀했을 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암재발이 더 잘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암 재발뿐만 아니라 치료받는 동안에도 혹시 일을 병행하면서 해도 되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때도 치료를 조금 더 부작용을 더 심하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시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일과 어떤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 일하면서 받는 업무 스트레스만으로 치료의 부작용이 증가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잘 조절한다면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일을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물론 상황에 따라, 병에 따라, 진단명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하고 무작정 일을 하면 안 되겠거니 그리고 일 자체가 스트레스를 높이기 때문에 치료와 병행하면 안 되겠거니 하고 본인 스스로 일을 그만두거나 하는 것은 별로 현명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나 평소에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방법을 미리 찾아보는 부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 힘을 받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찾아서 미리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때 스스로 나를 응원하는 말을 혼자서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해왔으니까 잘 될 거야.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보자. 그리고 일단 시작하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시작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끄러운 게 아니다. 도움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청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내가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힘내자라는 이 나를 응원하는 말을 자주자주 해줌으로 인해서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에 위로와 함께 지지가 되고 다른 사람이 아니다 하더라도 스스로 나를 사랑해주는 그리고 응원하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실제로 한번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암 치료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일을 하면 안 되냐라고 안 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무조건 일을 치거나 그만둘 필요는 없고 다만 사람에 따라서 일을 병행하기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상황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요인 등을 의료진과 함께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진단이 얼마나 실지 이런 부분들을 상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치료 중에는 그렇지만 치료 후에 복귀를 할 때도 본인 스스로 그 일과 자신의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조금씩 찾아 나간다면 충분히 일을 하면서 어,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치료 후에 직장 복귀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보통은 이게 다 일반적인 어떤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기준을 본인들이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일은 언제부터 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육체적인 건강과 감성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업무의 한계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수술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수술한 다음에 2, 3개월 후면은 직장 복귀가, 일상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항암 치료를 받았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휴직을 한 다음에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좀 개인별 차이가 다 있겠죠. 이거 밑에 있는 이 표는 유방암의 경우를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만약에 내가 유방암 수술만 했다라고 했을 때는 보통은 치료 기간은 7일에서 10일 정도 되고, 치료가 끝나고 나서 한 2주 정도 병가를 하고 나중에 복귀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항암 치료를 하게 됐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병원에 오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3일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6개월의 치료 기간 동안 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사 맞는 날 원차를 사용을 해서 치료와 함께 일을 병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저희 주변에도 제 친구도 그렇고 일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매일매일 병원에 오셔야 되는 거 상황인데 치료 시간은 굉장히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을 활용하거나 퇴근 후에 시간을 조정을 해서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항호르몬 치료와 같이 먹는 항호르몬 치료를 하게 됐을 때는 특별히 부작용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일상적인 업무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내가 직장 복귀를 언제쯤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직장에 복귀를 했는데 실제로 복귀를 했을 때 혹시 내가 조금 피곤하고 힘들고 해서 예전처럼 일할 수 없지는 않을까요? 라는 걱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많이 피곤할 텐데 암 치료 후에 예전처럼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일을 해도 되죠. 일을 해도 좋지만 예전과 똑같은 강도와 양으로 바로 시작하기는 힘들다라는 것을 내가 내 스스로 인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특히나 피로감은 암 환자가 치료 후에 가장 흔히 경험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다양한 방법으로 피곤한 증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보고 적응할 때까지 차근차근 업무를 늘려나갈 것을 보통 권고하고 있는데, 음, 이 암 환자의 피로에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중강도 운동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함께 하는 것이 암 생존자의 피로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일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어떤 운동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식후 1시간 후에 하는 게 가장 좋고 일반적으로 주 5회 정도 하고 한 번에 한 30분에서 60분 정도로 이내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중강도 운동이라고 해서 등에 땀이 날 정도로 약간 조금 너무 편안한 운동은 크게 의미가 없고 약간 중강도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게
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강도 운동이라는 거는 내가 평소 심박수의 한 50% 정도 더 빨리 뛰는 정도의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약간 숨차고 땀나지만 옆 사람과 천천히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해주고 이러한 운동을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할 것을 추천을 하고 있고 이 중강도 운동의 유산소 운동을 150분 하고 그리고 나서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번 정도 할 것을 권유하고 있는데 여기 미국 스포츠학계 암 생존자를 위한 운동 처방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공고하고 있고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강도 운동의 종류를 보자면 빠르게 걷는다거나 자전거 타기, 수중 에어로빅 또는 댄스, 요가,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을 예를 들 수 있고 신체 활동을 보면 장보기라든가 세차하기라든가 청소기 돌리기 정도를 30분 정도 했을 때도 중강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다양한 동작들에서 체중이나 도구, 즉 뭐 아령이라든가 밴드 같은 거 아니면은 헬스 운동 기구들을 이용해서 근력 강화 운동을 하는 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고 준비를 해서 체력을 준비한 다음에 직장에 복귀하게 되면 또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음식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사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 도시락을 싸서 먹어야 되나라는 걱정들도 많이 하고 이게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외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 먹는 음식을 자제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실제로는 외식을 해도 괜찮다. 그리고 도시락을 매일 준비해야 될 그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메뉴를 골라서 드실 것. 그리고 만약에, 회사에서 직원 식당을 이용하는 상황이라면 이 직원 식당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양사가 균형된 식단을 짜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 식당을 이용할 것을 저희가 권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끔 있는 회식에 가는 것을 좀 주저할 수도 있는데 회식에 참여하시는 건 괜찮다. 즐겁게 참여하시기를 권유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이제 음주이죠. 그래서 술은 꼭 피하시고 그리고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식사 위주로 드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치만 실제로 저희가 아주 가끔 이런 치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각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아주 가끔 어떤 분위기에 이제 맞추기 위해서 맥주 한 잔 정도 드시면서 치맥을 했다라고 해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자주 드시는 건 별로 권장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그걸 한 번 드셨다고 해가지고 암재발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암 치료 후에 그래서 건강한 식사는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아주 대표적인 일반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 저희 병원에서는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것을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먹자. 그리고 밥은 쌀밥보다는 잡곡류를 활용하자. 그리고 맵기, 단백질 반찬이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라든가 생선이라든가 계란, 두부, 해물 등의 단백질 반찬을 하나나 2가지 정도 섭취를 하자. 그리고 채소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다양한 식단을 위해서는. 그래서 김치는 채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김치를 제외하고 1가지에서 2가지 정도의 나물이나 샐러드, 쌈 등을 고기와 함께 드실 것을 권장하고 있고, 그리고 간식을 너무 이제 본인이 하루 동안 섭취해야 될 총 열량을 생각을 해서 균형된 식사를 하되 그 안에서 간식을 드실 때 과일도 넣고 유제품을 1번에서 2번 정도 중간중간에 드셔주시면 좋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아는 내용이긴 하지만 지키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다가 조금씩 그것을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규칙적인 식사라든가 다양한 식단을 잘 못 먹는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종류의 어떤 식품 보조제
그러니까 보조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영양제, 이런 비타민제 이런 것들에게 굉장히 의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 보조제나 비타민을 먹어도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 때 저희가 답변 드리는 부분은 검증된 비타민제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음식을 통해서 골고루 잘 드시고 있다면 비타민제나 영양제를 따로 드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특히 비타민제나 영양제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즉, 음식을 드시지 않고 비타민제를 먹었다고 해서 괜찮겠지.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각종 비타민제나 항산화제로 심장병 또는 암을 예방한다고 기대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약들을, 비타민제 같은 것들을 과다 복용할 경우에는 몸에 좋지 않은 균형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앞에서도 제가 건강한 식사 부분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좋은 방법은 자연에 있고 생선을 자주 먹고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충분히 먹으면서 심혈관 질환과 암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인공적인 비타민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연산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잊지 말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과 식사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실제로 마음가짐에 있어서 행복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된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저희가 연구를 해봤더니 행복감을 느낀 환자분들이 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의 점수가 훨씬 높았어요. 여기 보면 67점과 한 50점 정도죠. 그래서 2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행복감을 느끼는 환자분들이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봤을 때 이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배나 더 행복하고 4배나 더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삶이 있는 목적을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가지는 것 자체는 목적 있는 삶이고 희망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직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삶의 목적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일을 안 한다고 그렇지는 않지만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더 도움이 될까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더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늘고 긍정적인 희망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더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실제로 환자 사례를 봤을 때 이분은 저희가 저희 암교육센터에서는 암 환자를 위한 직장복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직장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환자분의 얘기거든요. 본인 스스로는 직장 내에서 위치료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서 암을 진단 받은 상태라서 직장에 있는 분들이 본인이 암 환자라는 사실을 다 알게 됐대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지금 이제 직장에 복귀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더 아프다는 말을 하면서 본인의 상황을 배려해달라는 말을 부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원래 완벽주의적 성격이었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고 지금은 일이 아닌 나의 건강한 삶, 일과 자신의 삶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부분에 이제 주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암을 이겨내려면 남편의 사랑이 약이 된다고 얘기도 해주고 본인 스스로도 남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 암이 재발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아니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고 그래서 현재는 휴직 중이지만 잘 준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 환자분 중에 간암이시면서 40세이면서 다른 학교 지방 공무원이신 분이 있으셨어요. 이분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 교육에 참여했을 당시에는 휴직을 하고 있으셨는데 본인의 생각은 과연 같이 일하는 직장 내에 내가 간암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되나? 왠지 눈치가 보일 것 같고 신경이 쓰일 것 같아서 본인은 일단은 직장 상사에게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휴직을 했는데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까 자신감도 떨어지고 또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좀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은 좀 직장에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근데 주변에서 빨리 복직했다가 재발이 되면은 왜 그렇게 빨리 복직을 했니? 라는 소리를 혹시 들을까 봐 복직을 망설이게 되고 그리고 또 주변 친구들에게는 본인이 아프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보니까 만날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집에나 있게 되고 얘기할 사람도 없게 되고 또 예전에 친구를 만나려고 해도 술을 먹어야 되는 술 친구가 많았었던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만나지 않게 되고 하다 보니 이렇게 프로그램이라든가 암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음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내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다면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밍아웃이라는 단어가 생겼더라고요. 내가 암 환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것을 아밍아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 스스로 이분은 이제 30대 중반에 유방암 환자분이셨는데 본인 스스로 그냥 인정을 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인정을 하고 새벽까지 일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대신 내가 더 잘하는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했고, 사실 처음에는 본인이 암 환자라는 사실을 동료에게 알리는 것이 조금 힘들었다. 동료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눈치 보일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 본인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본인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는 일, 여기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이 방법을 추천을 하는데요. 이 말은 저희 암교육센터에서 강사분이 다른 환자분, 본인이 경험하신 분이 다른 환자분에게 했던 말 중에 하나 너무 저도 감동적으로 와닿아서 이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말인데요. 여러분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말을, 나에게 응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내 몸에 살고 있다. 내 몸은 계속 얘기를 한다. 내가 여기 함께 있다. 내가 함께 있으니까 나는 너를 돌볼 거야. 그리고 나는 충분히 멋진 사람이야. 나는 정말 대단해. 그리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라는 말을 해드리면서 이상 오늘 치료 후 직장 복귀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질문이 있다면 나중에 메타버스 행사에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